페이스북에 올렸던 대장동과 관련되어졌던 내용들은 다 삭제, 대장동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 입을 딱 다물고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면 항상 거짓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판이 다 끝나고 시간이 네. 흐르면 영화로 꼭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완전히 영화예요. 네. 네. 뭐 일단 이재명 대표 수사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남욱 변호사가 풀려 나오자마자 뭐 별별 얘기를 다 증언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많은데 네. 핵폭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겁이 나서 말은 안 했지만 천하동인 이론은 이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다. 그 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때마다 뭐 4억, 2억 뭐 수시로 돈을 네. 줬다. 네. 또 이걸 유동규 씨가 돈 받아서 바로 옆방에 전달했다.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뭐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몸통이라고 증언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부패 관련한 사건은 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람들의 집단이 지금 이 일을 벌인 거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유동규, 그다음에 남욱, 네. 그다음에 뭐 김만배 이런 분들은 네. 이 그 지방 권력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분들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저수지 그걸 만드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그런 대규모의 부패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점점 이 대표 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아마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뭐 이 목 밑에까지 왔다고 네, 저희들도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있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태도를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대장동과 관련되어졌던 내용들은 다 삭제,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칩거하시면서 민생 문제 이런 문제만 이야기하시면서 본인과 관련되어진 대장동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 절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냥 소설이란 말만 하고 있죠, 계속. 네, 맞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가장 간단하게 답변하실 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해도 답변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작년에 보면 이 여기 대해서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말이 자기의 족쇄가 돼서 거짓말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입을 열면 항상 거짓말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금 정말 상당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은데 정진상, 김용희, 유동규를 회유하면서 네. 네 개인 비리로 처리하겠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예. 얘기죠. 그다음에 이 태백산맥 가서 열흘 동안 숨어 있어라.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예. 이거 정말 조폭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딱 보면 조폭 영화 같아요, 이거. 저도 지금 나중에 아마 이 재판이 다 끝나고 시간이 네. 흐르면 영화로 꼭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예. 완전히 영화예요. 예, 그런데 사실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의 국장급으로 임명된 분이 네. 조폭 출신으로 이 폭력 전과가 있는 분을 네. 민주당의 국장급으로 선임을 갑자기 했더라고요. 국장으로 뚝 내려왔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관계들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사람이 국장으로 내려온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요. 그러니까 거짓말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김문기 씨랑 골프 여행과 해외 여행과 맞습니다. 골프 친 거 과정을 다 봤는데 그때 동석한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김문기 씨랑 같이 있었지만 거의 뭐 모르는 관계예요. 아마 이런 증언을 시키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다 방탄당직 인사 아닌가요? 그럼요. 방탄당직을 넘어서서 저는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들을 저는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또 한 발 더 나가면 대한민국 국회를 방탄으로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저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기소가 됐고 네. 구속에 기소, 또 한 명은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을 당직에서 쫓아내질 않아요. 네. 계속 당직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람들 왜 유지하냐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그럼 왜 유지할까?
결국은 나한테 충성해라. 끝까지 가서 불지 마라. 이런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이제 이야기보다 조금 더 전을 살펴볼 필요가 네. 있는데요. 김용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네. 이분과 관련되어지는 걸 이제 압수수색할 때 국회가 멈췄어요. 네. 다시 말하면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가 다 홀딩되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분의 그 압수수색을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당사 앞을 갔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니까요.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 국정감사를 멈출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그러니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저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진상의 그 입지라는 게 그냥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당직자고 그동안에 4급 이상도 안 해본 네, 그런 맞습니다. 사람인데 거의 예우는 총리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진상 이 사람이 옛날에 부산에서 학생운동을 좀 세게 했는데 네. 언더라고 하죠. 언더의 부산 대부다. 뭐 그래서 이 사람의 급은 사실 이재명과 동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 옆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딱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이 정진상 이 양반이 결국 입을 열 거냐 안 열 거냐 또 김용이 입을 열 거냐 안 열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이 가요. 예. 배신할까 안 할까요? 저는 김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신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두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정진상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이분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은 네. 정치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경험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분이 입을 여는 일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어렵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한 고린 김용이다. 예, 김용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가 유동규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분들의 생각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남이 지은 죄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형량을 살 수는 없다. 아. 지금 이 공동체에서 이제는 각자 도생으로 그렇죠. 국면이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 그래서 정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지금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겠다. 맞아요. 지금 생각이 이런 점에 머물러져 있다고 맞아요. 저는 남욱 보거든요. 유동규가 똑같이 그렇게 말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범죄의 특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런 범죄들은 사실 증거를 잡기가 굉장히 힘든 범죄입니다. 그렇죠. 아주 네. 몰래 은밀하게 두 사람이서 몇 사람이서 만나갖고 네. 돈을 주고받은 부패에 관련한 거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느냐,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내용인데 뭐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지금 현재 유동규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아까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네. 사실관계 상황 설명도 정확하고요. 네. 그런 걸 본다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저희가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이제 민주당 몇몇 의원이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이낙연계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한 뭐 3월 이후 정도에 귀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친명 대 반명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좀 쪼개지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사실 제 논평에서도 그게 나갔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그런 있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 아침에 뭐 언론사에 네. 내용을 보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본인은 일찍 귀국할 생각이 없고 네. 이제 뭐 내년 6월이 아마 원래 귀국하실 시점인 네. 것 같은데 그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점을 도로 어떤 생각을 갖고 봤느냐 하면 네. 그 점을 밝혀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조기 귀국을 요청하는 그룹들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낙연 대표와 친한 분들을 만나봤는데 네. 이분들 중에 일부는 이미 갔다 왔대요, 미국에. 네. 미국에 가서 이제 물론 이제 현재 국내 상황을 보고해 드리고 이제 의중을 이제 서로 나눠보는 그런 자리였겠고 지금 가장 가까운 이낙연 대표와 가장 가까운 서른 의원은 올 연말쯤에 한번 찾아뵙겠다. 네. 이 말은 이제 그때쯤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수사가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그때쯤
이 대표의 네. 그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한 내년 3월쯤 아니겠느냐 이런 네.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저희 이제 제가 점심 때 보면은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 네. 얘기를 듣고 저도 의견을 얘기하고 네. 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기자분들이 하는 얘기 공통점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네. 저한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보다 네. 아마 저기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더 먼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그 말은 벌써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월 달에 조기 기구 그거 네. 새로운 전당대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저희도 그렇게 보고 아마 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혐의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지분 문제, 배임 네. 문제 이런 데 있어서 네. 가장 주목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만배 씨예요. 김만배 씨. 네. 이제 이번 금요일 날인가 이제 석방이 된다고 하죠. 구속 네. 만기 때문에. 예, 예. 이분이 그동안에는 이 검찰 수사나 재판 때는 거의 항구하거나 네. 이재명하고 관계를 부인하거나 해왔는데 잘못하면 자기가 독박 쓰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유동규도 태도가 바뀌었고 남욱도 바뀌었고 다 네.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이분도 결국은 그 진실의 입을 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젊은 요 세대들하고 얘기를 하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만약에 본인이 다 덮어쓰게 되면 그 많은 돈을 네. 본인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끝나게 될 건데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가겠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네.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법으로 보면 부패와 관련되어지는 법은 굉장히 엄중해서 네. 그 금액이 증가하면 그 형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 일정 부분 아마 진실의 입을 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남욱도 빠져나가고 유동규도 빠져나가고 그러면 본인만 지금 모든 걸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하기에는 본인한테 오는 형량의 부담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배임의 액수가 네. 몇백억 수준, 몇천억 수준 네. 늘어나면, 그러니까 네. 지분을 그러니까 그분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께 되잖아요, 다. 네, 맞습니다. 자기의 배임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누군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 받은 건 없지 않느냐. 네. 지분도 약속만 했지, 안 주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김만배가 부인하면 다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물증이 네.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수사해도 구속 기소 힘든 거 아니냐. 라고 또 반박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세 가지로 보면요. 네. 배임이 맞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이게 그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 네. 가장 힘든 점이 뭐냐 하면 토지 수용의 문제인데요. 아, 그렇죠. 토지 수용을 만약에 이제 이것이 쉽고 간단하게 됐던 이유가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SBC 때문에 네.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강제 수용이 가능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기게 되는 첫 그렇죠. 번째 고리였고요. 그것을 허가를 해준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진짜로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 땅만 분양한 게 아니에요. 네. 땅만 분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땅을 갖다가 이제 그 과천 대유에다가 5필 개의 그 이게 쪼개기 했는 중에서 이거 수의 계약으로 준 그렇죠. 거예요. 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아파트 개발권까지 준 예, 거죠. 땅만 저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아파트를 네. 분양해서 생기는 수익까지 지금 저희가 조사했는 바로는 2천 몇백억에서 거의 4천억에 이르는 분양 수익까지 그렇죠. 거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배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저희도 계속 얘기하는 게 초과 이익 환수를 할 수 있는 네. 조항을 삭제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보면은 성남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없애버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배임의 업자들한테 종류가 주고 세 가지나 그렇죠. 되거든요. 예. 맞아. 네. 업자들한테 준 것도 나쁜 거지만 업자들 준 것 중에 지분을 자기가 가졌다면 그거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네, 범죄 맞습니다. 행위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아마 빠져나가기 힘든 것이 네. 그 수의 계약으로 네. 예,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는 땅까지 그냥 준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정거 자체가 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아마 설상가상일 거예요. 이제 벌써 선거법 위반, 거짓말 논란, 네. 그거는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고, 네. 그다음에 대장동 수사 있죠.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에 성남 FC 네. 지금 뭐 끝도 없이 몰려오고 있어요. 막 그 수사들이 맞습니다. 이 예. 모든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여요. 예, 네. 저는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어. 생각해요.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화를 20통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자료도 제가 못 그쵸, 받았어요. 자료를 아예 안 주죠. 아예 자료를 예. 안 주거든요. 근데 그 성남 FC 건은 제3자 뇌물죄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 20년 넘는 맞습니다. 예, 네. 그걸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들여다보면 그거는 이미 두산건설에서 자기네들이 그 땅의 용도 변경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50억을 줬다고 이미 두산건설에서 얘기했어요. 네. 네. 그럼 제3자 뇌물죄가 이미 성립된 네, 거거든요. 그건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방법이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법상 예. 그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조선일보가 이번에 새로 신문 구독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을 상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셔서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를 보고 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기존 구독자분들께서는 조선 멤버스를 통해서 2023년 벽걸이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1등 신문 조선일보 많이 구독 신청해 주시고 신년 달력도 받아가세요.